주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하죠. 특히 빵 같은 경우는 우리가 OECD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장 밀가루부터 비싸다고 하죠. 밀가루는요, 미국,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됩니다. 남아돌아요.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비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OECD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이 1.5배 비싸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1,000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1,500원 한다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비싸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료들은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무슨 데코레이션이 돼 있다거나 특별한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밋밋한 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밥 같은 거라는 거죠. 쌀밥 같은 거란 거야. 그래서 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 빵은 일종의 디저트 개념으로 드는 것이고 간식 개념으로 드는 것이라 여러 가지 감미료라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 그 얘기를 하는 그 관료를 보고 참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물가 통계 내는 분들 바보겠어요? 빵 가격을 그냥 일반적으로 택하겠습니까? 아니, 나라마다 빵이 다 다른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단팥빵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하고 영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야. 영국 같은 데는 단팥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팥빵은 일본, 우리나라, 중국 등지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없는, 유럽에 없는 단팥빵과 우리나라에 있는 단팥빵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OECD 물가 조사를 할 때는 식빵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빵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사이즈만한 그 빵이 얼마를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저트 개념이니 간식 개념이니 이런 말 자체가 애시당초 틀린 얘기지. 쥐뿔도 모르면서 나불댄 겁니다. 송미령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개소리예요. 자, 오늘 어제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내 식료품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왜 비싸냐, 왜 국제 가격보다 비싸냐라고 장관들한테 질문을 해요. 장관들, 농림수산부 장관이라든지 공정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버벅대고 헛소리를 찍찍 갈기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방 먹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설탕, 밀가루, 원재료가 되는 이런 국제 원자재, 농산물로 이루어진 국제 원자재 이 가격이 특수한 몇몇 업체들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장관들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하고 매점매석을 하는 것은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을 당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형이랬어. 대통령이 사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흔치 않는데 아무리 조선시대를 예를 들었다고 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형 도매상들 입장에서는 섬뜩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대형 도매상들,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도매상들, 수입상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상 걸릴만 하지 뭐. 아우 정말 이게 솔직히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매점 매석은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이었다. 화요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농림부 장관과 공정위
위원장 등이 이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그중에서도 식료품에 관련된 물가, 그중에서도 수입과 관련된 물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왜 비싼지에 대해서 나름의 얘기를 막 늘어놓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딱 짚습니다.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 매점 매석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다른 나라보다 비싼 식료품을 먹어야 하느냐. 왜 그러냐? 이 국제 가격이 있는데. 빵 같은 경우는요,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프랑스 가면은 바게트를 먹죠. 바게트. 프랑스는 주로 식사를 바게트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바게트 큰 거 하나가 얼마냐? 몇백 원 정도예요. 1,000원 안쪽입니다. 근데 맛은 우리보다 더 있대. 우리나라는 지금 바게트 하나 얼마 하죠? 그 만만치 않은 제법 가격 나갈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한 3, 4천 원 나갈걸요? 네, 서너 배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식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딴 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우유 식빵, 이거 제과점에 살려면 얼마를 합니까? 근데 제가 알기는 그래요. 해외에서는 그거 1달러, 2달러입니다. 1유로, 2유로예요. 1,500원, 3,000원이에요. 사이즈는 우리보다 크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수입과일, 특히 바나나는 왜 비싸냐? 자,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가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바나나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1.5배 비싸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일본보다 더 비싸답니다.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외국, 특히 일본보다 더 비싸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임대료 문제를 듭니다. 아니, 임대료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뉴욕보다는 싸야 되잖아요. 뉴욕의 부동산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실리콘밸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비싼 빵이 팔리느냐고요. 아니거든요. 자, 그럼 뭡니까? 예, 다른 요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를 담합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 기준이고요.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의식주에 들어가는 물가는 OECD 평균에 비해서 155%입니다. OECD 물가가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55라는 거예요. 의류, 신발도 비쌉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의류와 신발이 싼 나라였죠. 우리나라에 주로 생산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의류, 신발 가격이 비싸요. 식료품도 비싸요. 주거비도 비쌉니다. 다 비싸요. 사과, 돼지고기, 감자 이런 거는요. 그냥 좀 비싼 정도가 아니라 2배, 3배 가격입니다. 야,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건 품목별로 나오는 지수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가가 OECD를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155, 의류와 신발은 161, 식료품은 156입니다. 주거비는 123, 이게 월세 가격이죠. 이렇게 비쌉니다. 자, 개별 품목을 한번 볼게요. 사과는 279, 그러니까 거의 3배입니다. 골프장 이용료도 2.5배, 티셔츠 2배 이상, 돼지고기도 2배, 남자 정장도 2배, 감자도 2배, 원피스도 2배, 오렌지도 2배, 소고기도 2배, 다 2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고기는 한우가 아닌 수입 쇠고기를 말합니다. 수입 쇠고기 값도 이렇게 비싸. 뭔데 이거? 아니, 국내 한우가 비싼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수입 쇠고기 값은 왜 비싼데요? 왜 비싼데? 오렌지는 왜 비싼데? 감자는 또 왜 비싸죠? 사과는 왜 비싸죠?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가 품질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원생산지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돼지고기는 왜 이렇게 비싸죠? 네,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 이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전 세계적으로 땅값과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들을 모아봤습니다. 서울, 뉴욕, 도쿄, 파리, 런던. 파리, 런던도 지금 되게 땅값 비싸거든요. 뉴욕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비싼 편입니다. 교통, 통신 같은 공공요금은 싸. 식료품과 의료는 비싸요.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은 다 싸요. 수도, 전기, 의료, 인터넷까지 다 쌉니다. 공공요금은 OECD 평균 이하인데 인터넷 요금과 의료 진료도 저렴한데 수도도 싼데 왜 농축수산물이나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특히 수입되어 온 거는 왜 이렇게 비싸냐? 뻔하죠.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상당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됩니다. 밀가루는 90% 이상, 거의 100%가 수입되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밀가루를 사오는 수입상들 그리고 수입 도매상들 이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인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을 인프라라 그래요. 그 인프라를 싸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게 오를 경우에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요금은 싸. 근데 왜 다른 건 이렇게 비싼 거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짚습니다. 매점 매석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담합이 있는 게 아니냐? 매점 매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 상인들이 담합을 하기 때문에 매점 매석도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일정한 양만 푸는 겁니다. 많이 안 푼다는 거지. 수요를 조절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공급자들, 상인들이 담합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담합이기도 하고 매점 매석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조선시대에 갖다 쓰면 사형이다. 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시장이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담합이라든지 매점 매석은요, 시장이 아니라 이거는 반칙이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대형 자본들이 반칙을 쓰는 겁니다. 이 반칙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식료품 가격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제 가격보다 1.5배 비싼 걸로 나오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국제 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여러분, 우리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요.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납니다. 이른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늘어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 예, 물가가 오를 수도 있죠. 물가가 오르는 것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국제 가격이 있고 국제 평균가가 있는데 그보다 우리가 비싸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수입해서 먹는데 왜 중국은 우리보다 싸고 영국은 우리보다 싼데 왜 우리가 비싸야 됩니까? 사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물가 살인적이기로 유명합니다. 런던, 프랑스, 뉴욕, 도쿄도 마찬가지. 도쿄의 물가는 예로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걔네들보다 더 비싼 거야. 소득은 우리가 그들보다 낮은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본에 비하자면은 뭐 요새는 소득이 비슷해졌습니다만 뭐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자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비싸게 먹고 쓴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매상들이, 대형 도매상들이, 수입상들이 장난질을 친다면 그들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관료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있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이 점을
개선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수방관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수입 소비재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수입상, 대형 도매상들은 어마어마한 현금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현금 동원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채업에 진출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채업에 진출한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야 웬만한 곳에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야. 관료들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어떤 정권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터치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와, 몰랐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꼭 찝은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민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진짜 민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소위 말하는 수입상, 대형 도매상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회사별로 열린 것도 있고 회사들 사이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대요. 수입상과 대형 도매상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한 이상 공정위나 농림부 등에서 대대적인 실사에 나올 것이고 실사를 나오게 되면 뭐가 걸려도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로부터 고효를 짜내던 짓을 더 이상 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얘네들은 질 한마디로 해서 밥그릇이 줄어들게 생겼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 대형 도매상들이나 수입상들이 대책회의를 한 이유, 그 이유가 재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할 거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 돋보이는 지적 중에 하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계곡 정비한 거 그거 다들 꼽고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예, 강하게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행정력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 역시 똑같을 거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으로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업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습니까? 뿌리 뽑힐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된다. 특히 이 농림수산부 등에서 유통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나간다. 실사를 한다. 살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 잘한다고요. 그죠?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굳이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살피는 이런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남다른 데가 있죠. 단순히 뭐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라고 덕담 비슷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게 아니라 꼭 집어서 이게 문제다. 이거 꼭 해결하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민들 조금 어깨 펴도 되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